네, 안녕하세요.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뭔가 파월 의장이 이제 시장을 달래는 발언이 나와줘가지고 장 초반에 이제 장 시작 전에 조금 기대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보통 요즘에 공개 방송을 오전 8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. 그냥 파월이 파월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뭔가 우려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.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반응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페드워치 그 3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이제 80% 별로 가능성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뭐 채권 시장을 보면 우리가 그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우선은 뭐 그거에 대한 좀 확대 해석은 좀 우리가 오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오전 8시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그럼 결국에는 지금 미국발 이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은 성장주들이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. 물론 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는 뭐 개별 이슈들이 계속해서 뭐 현대차 그룹이 뭐 감속기 기업에 대한 뭐 지분 투자를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일부 관련주들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또 슈팅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. 근데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2월달 말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3월달 시장은 좀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미국에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사실상 이제 중국 쪽 관련된 좀 호재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물론 이 중국 양회에서 이제 그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제 중국 당국이 5% 내외로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 조금 낮을 수 있는 수치 발표되면서 많은 종목들이 단기간에서는 조금 눌림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조금은 중국 쪽과 관련해가지고 또 금리 상승 시기에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, 그러니까 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, 산업들에 주목을 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내일 또 이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될 예정이고요.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,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, 시장은 그 경제 이벤트들, 이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별 이슈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오늘은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종목을 좀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는 결국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당분간은 좀 중국과 연계될 수 있는 중국의 소비 회복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이 금리 상승 시기 특히나 이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조금은 덜 타격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 회복과 관련된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 편입하기 전에 우선은 꿈비 리뷰를 먼저 좀 도와드릴게요. 이 꿈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어제 좀 장중에 좀 급등이 좀 이미 나온 상황이라 가지고 좀 고민을 했다가 저도 한번 돌파 매매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서 편입을 해가지고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%대 조금은 눌림이 나와주고는 있는데요. 자, 오늘 시장의 특징들을 보면은 어제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 오늘은 쉬어가고요. 또 어제 최근에 많이 빠졌던 기업들 일부 테마들은 또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오히려 또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장에 나름대로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그 섹터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애들은 또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나름대로의 또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 저출산 테마 관련해가지고는 뭐 아직까지 좀 일정은 남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워낙 좀 강하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또 큰 폭의 장중에 26% 가까운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사실 6%대의 하락은 아직까지 뭐 추세가 뭐 하락으로 뭐 이렇게 변곡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주로 보는 게 이제 30분봉 차트입니다. 이 30분봉 차트 지금 이 가격대 지지받고 있는 가격대 흐름을 보면은 우선 30분봉상 최근에 3월 2일에서 3월 3일 정도에 발생했었던 전고점 부근에 대한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30분봉상 차트로 놓고 본다면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좀 꺾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 그래도 분봉상 이전에 저점 구간대 가격대인 한 23,000원 정도 이탈하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추세 전환에 대한 이런 또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번 달 뭐 중순쯤에 아직까지 저출산 관련된 종합대책위원회 관련된 이슈 있으니까요. 그 부분 기대감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SL이라는 종목입니다. 자, 오늘
이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. 뭐 화신도 그렇고 뭐 현대차 주가도 오늘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 또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좀 타격을 받았던 업종이 사실 자동차입니다. 이 자동차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또 합의에 대한 조금 더 우리나라한테 유리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좀 같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SL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간 내에 지금 오랫동안 좀 박스권 내에 최근에 좀 갇혀지는 듯한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이 박스권 상단을 이제야 좀 돌파하고 있는 만큼 이제야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자, 1차 목표가가 29,200원이었습니다. 오늘 장중에 28,80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1차 목표가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. 그리고 2차 목표가가 이제 32,000원입니다. 32,000원이 이전에 이렇게 급락 나오기 전에 그 가격대인데요. 우선은 1차 목표가 도달하면은 2차 목표가까지 도달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오늘 시장이 힘들어도 또 여전히 버텨주는 종목이 있습니다. 바로 사마 컨덴서고요. 대표적으로 이제 LCC 관련주 하면은 사실 많은 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. 뭐 삼성전기 있을 수 있고요, 아무튼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마 컨덴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세가 이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1차 목표가는 이미 도달했었고 2차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 이탈 없고요. 최근에 IT 제품에 대한 이런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. 그런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과, 자, 그리고 앞으로 이 전장용 MLCC 쪽 관련해 가지고 수익성과 그리고 이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 회복 플러스 성장성 요 부분들로 좀 최근에 주가가 설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2차 목표가가 52,000원인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단기적인 추세가 조금 이탈했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목표가 변경 찬스를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2차 목표가 도달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,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33,250원입니다. 33,250원이고, 종목명은 CNC 인터내셔널 이라는 기업입니다.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동안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좀 쉬어갔었습니다. 자,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시장이 좀 어려웠을 때 그때 유일하게 좀 버텨줬던 테마 중에 하나가, 업종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테마였고요. 그때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이 또는 이제 뭐 LCC나 아니면 이 항공, 여행 이런 리오프닝 쪽 관련된 테마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수익률 대비 아웃퍼폼하는 수치를 좀 보여주었었잖아요. 그러다가 최근에 1월달 들어가지고는 뭐 AI나 로봇 이런 성장주들 또는 2차 전지, 뭐 전기차 이쪽 성장주들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,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좀 중국 쪽 관련된 좀 소비 회복 쪽과 관련된 이런 업종이나 기업에 포커스를 조금 더 무게감을 좀 두고 앞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또 색조 화장품 OEM 쪽으로 상당히 또 유명한 기업이고요. 또 게다가 여러분들 뭐 화장품 업종,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사실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.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CNC 인터내셔널과 이 클리오라는 기업, 실적이 그동안에 작년에도 좋았던 기업을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요. 시장의 변동성이 커도 나름대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, 이제 중국 캐파 증설 완료된 이슈 있고요. 그리고 중국 인바운드 회복 전망, 물론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에 좀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포인트 잡아줄 수 있고, 글로벌 색조 ODM 쪽에서 독보적 영역을 또 구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, 자, 오늘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자, 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겠다 이런 이슈가 또 나왔기 때문에, 자, 색조 화장품 마스크 쓰면은 색조 화장품 할 필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. 물론 지금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뭐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좀 써야 되는 의무화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습니다. 근데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를 갖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밖에서도 저도 까먹고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실내 대중교통 내에서도 만약에 마스크를 좀 벗는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마스크를 안 갖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결국에 이 색조 화장품
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좀 외모에 신경을 좀 더 쓰게 되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.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간에 이런 부분들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북미 쪽 매출도 상당히 또 괜찮다라고 합니다. 이 립 틴트가 관련해가지고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니까요. 이 부분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뭐 금리 이 FOMC 회의에 대한 이런 경계감으로부터 나름대로 그나마 좀 비껴갈 수 있는 지금 중국 양해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나름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자세한 내용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 기사입니다. 이게 오늘 이제 10시 59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.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다음 주 발표한다라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, 특히나 이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겠다라고 하면은 뭐 항상 조금씩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그래서 뭐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해제하게 된다면은 애초에 이제는 웬만한 장소에 가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제 안 갖고 다닐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색조 화장품 쪽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, 이 해외 글로벌량 매출 비중도 상당히 좀 많은 구조에 속합니다.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한 50%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, 자, 지금 보시면 북미 쪽뿐만 아니라 뭐 중국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렇게 골고루 지역별 매출을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한쪽 지역에 너무 편향되다 보면은 사실 그쪽 지역에서 매출이 안 나와주거나 어떤 특정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은 사실 매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부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이렇게 지역별 매출 비중 이렇게 잘 펼쳐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프리미엄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조 화장품 쪽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립 쪽, 입술 쪽 관련해가지고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은 입술이 안 보이잖아요. 근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입술이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이쪽 매출 비중도 뭐 충분히 좀 늘어나지 않을까, 수요가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 질문 받아보고요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이 회사는 지금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의 그 화장 관련들을 보면은 대형 회사들은 그래 나름대로 실적을 유지하는데 중소형 회사들은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경향이 있는데 지금 CNC 엔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좋아 보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이 작년 그 11월 달 이후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으로 많이 주가가 올랐거든요. 그래서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한 40% 이상 올라가지고 최근에는 약간 좀 쉬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종목도 거기에 맞춰서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. 네. 그동안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11월달, 12월달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좀 저점에서 그동안에 좀 실적이 안 찍히다가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기업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중국발 모멘텀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중국의 이제 로컬 브랜드, 특히나 이제 중국 내에서 이 저가형 브랜드에 대한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이 보급형 상품들하고 좀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요.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내에서 사실 강점을 보였던 건 물론 이 프리미엄 제품들,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니면 이 아모레퍼시픽에서 뭐 설화수나 이런 조금 비싼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사실 이 국내 쪽으로 보더라도 로컬 브랜드, 그러니까 약간 중소형 브랜드들이 좀 인기 많았지만 중국 내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웠다.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1차 목표가는 35,500원이고요. 2차 목표가 39,0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28,000원 말씀을 드릴게요.